한국은 별 볼 일 없는 나라다. 솔직히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별로인데 운이 좋아 잘 된 케이스다. 라며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해 한국인의 분노를 산 태국은 그제서야 급히 발언을 철수하고 공식 사과까지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이 원래 말보다는 주먹이 먼저 나가는 민족이라는 것을 몰랐나 봅니다. 한국의 초강력 반격으로 인해 초토화된 태국 상황은 어떻게 될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하셨나요?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 사는 23살 청년 수파콘이에요. 방콕에서 관광 가이드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라고 다짐하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제 여동생 때문입니다.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했어요.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우리 가족의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돈을 모아볼게라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음식점에서 서빙을 시작했죠.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관광 가이드 일을 알게 되었고 흥미를 느껴 도전하게 됐어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나라를 소개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거든요. 관광 가이드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이 새로웠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제 시야가 넓어지는 걸 느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일이 조금 힘들어졌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했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오다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는 와포 사원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원 중 하나죠. 그런데 갑자기 한 중국인 관광객이 불상 앞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제지했지만 그 관광객은 저를 무시하더군요. 그러더니 담배를 사원 바닥에 버리고 가는 거예요. 저는 빡쳤지만 참았죠. 돈을 벌어야 하니 이런 일이 한 번이었다면 좋았겠죠. 하지만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중국인들은 사원 안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신성한 불상을 만지고 심지어 기념품처럼 가져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공원에서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식당에서는 시끄럽게 떠드는 것은 기본이고 음식을 지저분하게 먹는 후 배를 까고 트림을 크게 하는 경우도 많죠. 정말 더러워서 못 봐주겠어요. 화장실 사용법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매번 그들 뒤에 가서 정리하고 사과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중국은 우리나라와 문화가 다르니까 이해하라고요? 그래도 다른 나라에 왔을 때는 그 나라의 문화와 규칙을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일이 점점 더 힘들어져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걱정부터 되죠. 그래도 포기할 순 없어요. 동생의 치료비를 모아야 하니까요. 때로는 다른 일을 찾아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저는 이 일을 정말 좋아하죠.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게 자랑스럽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즐거워요.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한국인 단체 관광객을 맡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긴장했어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정말 달랐어요. 첫 만남부터 놀라웠죠. 그들은 미소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가이드님.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뭔가 다를 거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와포 사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행동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사원 입구에서 자발적으로 신발을 벗고 소리 없이 정숙하게 입장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중국인 관광객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불상 앞에서는 경건한 자세로 묵념을 하고 사진을 찍을 때도 다른 관광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바닥에 떨어진 작은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종종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그들의 질문도 달랐습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사원의 건축 양식은 어떤 시대의 영향을 받은 건가요? 태국 불교와 한국 불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같은 질문들이었죠. 중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사진 찍기에만 열중하는 것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저는 그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태국에 대해 미처 몰랐던 새로운 면들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점심 식사 시간에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태국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맛있다, 최고다라는 말을 연발하면서 말이죠.
심지어 매운 음식도 땀을 흘리면서 끝까지 먹더라고요. 우리 문화를 존중하고 즐기려는 그들의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종종 자국 음식만 찾거나 불평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식사가 끝난 후에는 자발적으로 테이블을 정리하고 음식점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이런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종종 식당을 어지럽히고 가는 것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투어가 끝나갈 무렵 한 중년 부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수파콘 씨,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태국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어요. 당신의 열정과 지식에 감동받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뿌듯함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들의 예의 바른 행동, 문화에 대한 존중, 깊이 있는 관심,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도 배워보고 싶어졌어요. 유튜브로 기초적인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한국 관광객들에게 한국어로 인사할 수 있길 바라면서 말이에요. 이제는 한국인 관광객 그룹이 오면 특별히 신경 쓰게 돼요. 그들에게 태국의 아름다움을 더 잘 보여주고 싶거든요. 동시에 그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은 마음도 크죠. 한국인들의 문화와 매너는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중국인 관광객들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느껴집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언젠가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는 거죠. 서울의 현대적인 거리, 경복궁의 고즈넉한 풍경, 한강공원의 여유로운 모습, 전부 직접 보고 느껴보고 싶어요. 한국의 발전된 모습과 질서 있는 시민의식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동생의 병원비를 위해 돈을 모아야 했거든요. 매일 밤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제 고민을 알아챘나 봐요. 오빠, 나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마. 동생의 말에 가슴이 아팠죠. 그리고 오빠가 그렇게 좋아하는 한국, 나도 가보고 싶어. 동생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는 동생과 함께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저축했죠. 그랬더니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한국이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죠. 입국 심사대 앞에서 한 태국인 여성이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고 있었죠. 난 유명인이야. 왜 날 들여보내지 않는 거야? 공항 직원들은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다니.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리의 입국 심사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심사관은 친절했고 영어로 능숙하게 의사소통을 하더라고요. 역시 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깨끗한 거리, 편리한 대중교통, 첨단 기술, 모든 것이 신선했죠. 특히 지하철은 정말 대단했어요. 정확한 시간, 깨끗한 차량, 친절한 안내. 방콕의 지하철과는 비교도 안 되더라고요. 서울 거리를 걷다 갑자기 동생이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죠. 괜찮으세요? 그녀는 당황해하는 저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죠. 그녀는 우리를 근처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병원은 정말 크고 좋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꼼꼼히 검사하더니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심장병이 아니라 천식입니다. 저는 이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태국에서는 줄곧 심장병이라고 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죠. 최신 장비로 정확한 진단이 가능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적절한 치료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치료는 놀랍도록 빨리 진행됐어요. 몇 시간 만에 동생의 상태가 호전되는 걸 볼 수 있었죠. 마치 기적 같았어요. 한국의 의료기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걱정이 밀려왔어요.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까? 계산서를 받아들 때 손이 떨렸죠. 그런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치료비가 지불 완료됐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죠. 그러자 우리를 도와준 그 여성이 병원비를 지불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밖으로 뛰어나갔죠. 그리고 그녀에게 너무 고맙다고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이제부터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요 라며 미소 지어줬죠.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났어요. 생면부지 외국인인 저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다니. 어쩔 줄 몰라 하던 저에게 그녀는 웃으며 말했죠. 나중에 한국이나 태국에서 가이드를 하게 되면 다른 분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며 그녀는 사라졌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동생이 말했어요. 오빠, 나도 이제 한국이 더 좋아졌어. 저도 같은 마음이었죠. 한국의 발전된 의료기술,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씨, 모든 것이 감동이었어요. 그날 밤 숙소에 누워 생각했어요. 정말 한국에 오길 잘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우리의 한국 여행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어요. 동생의 건강도 좋아지고 제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놀라운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돼요. 한국에서의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죠. 한 번은 동생이랑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태국어를 듣게 됐어요.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태국에서 음식점 알바하다가 알게 된 형이었어요. 형, 여기서 뭐 해요? 하고 물었죠. 형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형은 잠시 망설이더니 털어놓았어요. 사실 난 불법 체류자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형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죠.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죠.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화가 났어요. 왜 불법으로 있어요?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따졌죠. 하지만 형의 사정을 들어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형의 말에 뭐라고 할 말이 없었죠. 여기서 한 달 일하면서 버는 돈이 태국에서 10달 일해서 버는 돈이랑 비슷하니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겠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TV를 켰는데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태국 불법 체류자들의 실태와 마약 문제에 대한 보도였죠.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최근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4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일본의 2만 명에 비해 7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이어서 현장 리포터의 보도가 나왔어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주로 공장, 건설 현장, 농촌 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가 마약 거래에 연루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경찰이 불법 마약 제조소를 급습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리포터의 목소리가 이어졌죠. 지난달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대규모 마약 제조 공장이 적발됐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10명의 태국인 모두가 불법 체류자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문가 인터뷰도 있었어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언어 장벽, 그리고 범죄 조직의 유혹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앵커가 마무리 멘트를 했어요.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합법적인 취업 경로를 확대하는 방안과 입국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니.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죠. 그 순간 형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형도 이런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다음 날 형을 다시 만났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죠. 형, 혹시 마약 같은 거 해? 형은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그런 짓은 절대 안 해. 단순히 공장에서 일하고 있을 뿐이야. 그 말에 안도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형에게 귀국을 권유했지만 형은 고개를 저었죠. 지금 돌아가면 가족들은 어떻게 해? 조금만 더 있다 갈게.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형의 입장도 이해가 되면서 동시에 이게 옳지 않다는 것도 알았거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답을 찾기 어려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태국에 돌아오자마자 또 다른 충격에 휩싸였어요. SNS에서 한국을 비난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태국인들을 차별한다. 한국에 가지 말자, 한국 여행 보이콧 같은 해시태그가 불꽃처럼 번지고 있었죠.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은 너무나 따뜻하고 친절한 나라였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곧 이유를 알게 됐죠. 어떤 태국 유명인이 한국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뉴스가 떠돌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제가 한국에 입국할 때 본 그 인플루언서였죠. 그 인플루언서의 주장만 들으면 정말 한국이 나쁜 나라 같았어요. 하지만 전 의문이 들었죠. 정말 그럴까? 내가 경험한 한국은 전혀 달랐는데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였을 텐데 이런 사실은 쏙 빼고 보도가 되고 있었죠. 사람들이 진실을 모른 채 한국을 비난하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따뜻함, 친절함, 그리고 선진화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SNS에 제 경험담을 올리기로 한 거예요. 한국에서 겪은 좋은 일들,
감동받은 순간들을 하나하나 써내려갔죠. 동생의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도와준 친절한 한국인들, 깨끗한 거리와 편리한 대중교통, 모든 걸 솔직하게 적었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절 비난하기도 했죠. 너는 한국 편이냐? 이거 주작 아니야?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악성 댓글에 상처받기도 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제 경험을 공유했죠. 그러다 보니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도 한국에 가봤는데 정말 친절하더라. 수파콘 말이 맞아.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 같아.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어요. 입국을 거부당했던 그 인플루언서가 사실은 불법 취업 혐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녀와 연관된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 일당이 검거됐다는 소식이었죠.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니.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맹목적인 반한 감정보다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목소리가 커졌죠. 심지어 우리가 속았다며 분노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하지만 태국 정부의 대응은 실망스러웠어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죠.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의 입국 심사 강화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러한 태도로 인해 한국인들이 무척 화가 났죠. 저는 SNS를 통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도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그래야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주셨고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한국과 태국 관광 교류 회복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관광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희망은 있어요. 상호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도 그중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한국과 태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들으신 사연 어떠셨나요? 수파콘이라는 멋진 태국 청년이 있는 방면에 태국 정부의 태도는 정말 비겁한 것 같아요. 이런 태국 정부의 반응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즐겁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인사이드였습니다.